오늘도 인생 한 잔, 썰로 따끈하게 채워드릴게요. 돈 문제만큼 가족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특히 시댁과 관련된 돈 문제는 더욱 그렇죠. 10년 전제가 시댁에 선의로 도움을 준 일이 이제 와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 고동서 가족은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동선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동서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금이 좀 모자란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죠. 남편과 상의 끝에 이 1,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우리 통장에 있던 전부였는데 가족인데 뭐 어떠랴 하는 마음이었죠.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6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6개월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동서네가 아직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니 더더욱 말씀을 못 꺼냈죠.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동서네가 사는 그 아파트는 지금 시세로 3억이나 올랐더라고요. 처음에는 4억대였던 아파트가 7억이 넘어간 거죠. 그동안 저희는 이사도 한 번 못 가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동서네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외제차도 바꾸고 얼마 전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10년 전 빌려준 그 돈이 떠올랐죠. 은행 이자만 생각해도 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물론 당시에 이자를 받기로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큰 시세 차익을 본 상황에서 원금만 받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선의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반응이,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더니 저를 매섭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1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꺼내냐면서요. 그때는 가족끼리 도와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에 동서가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어요. 자기네 어려울 때 도와준 걸 이제 와서 빚으로 만드냐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냐고. 시어머님 앞에서 자기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서운하다는 내용이었죠.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도 그동안 결코 넉넉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학원비 아끼려고 제가 직접 공부를 봐주고 명절 때마다 시댁 방문하는 비용도 빠듯한 살림에서 마련했는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는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 펜션도 하나 사놨다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돈이 없다며 시어머님께 용돈도 적게 드렸던 동서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법적으로 해결하자니 더 큰 상처만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가자니 너무나 억울했어요. 결정적으로 지난 추석 동서네가 새로 산 테슬라를 타고 시댁에 오는 걸 보면서 제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결국 시아버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죠. 시아버님은 잠시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한숨을 깊게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동서가 그동안 시댁 땅을 담보로 사업 자금도 여러 번 대출받았다고. 그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시아버님 명의로 된 상가 건물까지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동서한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는데 동서의 메시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사과하는 투였죠. 알고 보니 시아버님께서 동서에게 강하게 나무라셨다고 해요.
그제서야 동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1,000만 원을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돈 문제를 떠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 뒤였어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의 선의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허탈했죠. 시어머님도 그제서야 동서의 문제 있는 행동들을 알게 되셨나봐요.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시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동서 편만 들었던 것을 사과하셨어요. 막내딸이라고 너무 감싸기만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제야 이해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어요. 하지만 더 값진 건 이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님은 이제 공평하게 자식들을 대하시려 노력하고 계시고동서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설날에는 처음으로 동서가 먼저 다가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면서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돈 문제는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믿음과 소통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요즘은 가끔 동서와 차도 함께 마시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네요. 돈은 잠시 빌리는 거지만 가족의 정은 평생 가는 거라는 걸. 시행착오 끝에 우리 모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